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58세의 최은희.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진정한 여자로서 대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의 남편 강우진을 만나면서 그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봄이 찾아옵니다. 도덕과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여성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희는 헬스장 탈의실 거울 앞에 서 있었다. 58세.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6개월 전부터 시작한 운동 덕분에 몸매가 제법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이 모든 노력이 무색해졌다. 여보, 저녁 뭐야? 남편 정인수의 첫마디는 언제나 똑같았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한 번도 은희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저 밥해주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는 사람. 은희는 언제부턴가 스스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였어요. 무덤덤한 대답. 인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은희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을 차리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걸까?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은희의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 세 자매 중 맞이인 은희가 제일 집이 넓었기 때문이다. 둘째 언니는 미국에 사는 딸을 보러 가기로 했고 막내 여동생 서영 가족만 오기로 했다. 언니, 우리 이번 추석에 갈게요. 우진이랑 같이요. 전화기 너머 서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은희는 동생의 남편 우진을 떠올렸다. 50세의 우진은 늘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명절 때마다 설거지를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다정한 매형이었다. 그래, 오랜만에 보겠네. 우진 씨도 잘 지내시지? 그냥 그래요. 요즘 대화도 별로 없고. 서영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은희는 그저 위로의 말만 건넬 뿐이었다. 결혼 생활이 다 그런 거라고, 세월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추석 이틀 전 서영 부부가 먼저 도착했다. 우진은 큰 짐 2개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 와요, 우진 씨. 고생했어요. 은희는 그를 맞이하며 인사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인사였는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진의 눈빛이, 목소리가, 미소가 새롭게 느껴졌다. 뭐지, 이 감정은? 은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자꾸만 거실에 우진이 신경 쓰였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우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은희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쉬세요.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어깨가 스칠 듯 가까이 서 있었다. 은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 옆에 누워있는 인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은희의 머릿속에는 우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 추석 당일 집안은 분주했다. 제사 준비로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다. 부엌의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꺼져버렸다. 아이고, 하필 오늘 전구가 나가네. 은희가 한숨을 쉬자 우진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제가 갈게요, 형님. 의자 좀 주세요. 우진이 의자에 올라가 전구를 갈기 시작했다. 은희는 의자를 잡아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넓은 어깨, 단정한 옆모습. 그 순간 은희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조심하세요. 네, 걱정 마세요.
우진이 내려오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은희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다. 제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인수는 TV를 보며 졸고 있었고 서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은희와 우진은 자연스럽게 베란다에 나와 있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게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희는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는 거죠, 뭐. 형님도 그러시는군요. 저도 요즘 그래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은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우진 씨, 서영이랑은 어때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요즘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대화도 없고 그냥 남남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인수와는 이미 오래전에 감정적으로 멀어졌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랑은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무언가 위험한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영 부부는 돌아갔다. 하지만 은희는 우진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눈빛이,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이틀 후 은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형님, 그날 이야기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은희는 손이 떨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문자에 답장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냈다. 네, 만나요. 일주일 후 은희와 우진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뵙고 싶었어요. 은희의 말에 우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커피를 주문하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형님 생각이 자꾸 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생각나요. 은희의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 그래요. 우진 씨 생각이 자꾸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형님, 저는 형님을 보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서영이랑 있을 땐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저도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한 번도 여자로서 존중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진 씨를 보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은희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형님, 이대로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만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카페에서, 그 다음엔 공원에서,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조용한 모텔에서. 형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진이 물었다. 은희는 그의 품에 안겨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이제야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진은 은희를 꽉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였고 삶의 이유였다. 은희는 그 눈빛에 발목이 붙잡힌 듯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했다. 서로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깨와 어깨 사이에 거리가 줄어들수록 공기 속 온도는 알 수 없이 높아졌다. 은희가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현우의 귀에 닿았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다.
눈빛은 말 대신 모든 걸 전하고 있었다. 이제 물러서면 오늘 밤은 그냥 흘러가 버릴 거야. 은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운 떨림 속에 단단한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은 허락이자 선언이었다.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은희는 모든 답을 들은 듯 가슴이 뜨겁게 뛰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방 안은 불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가로등 불빛이 바닥 위를 길게 가르고 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그리고 그 떨림 끝에 은희와 우진이 입술이 포개졌다. 우진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았다. 은희의 허리를 감싸는 그의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 있었고 그녀의 이마가 그의 턱선에 부드럽게 닿았다. 입술이 다시금 천천히 가까워지자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던 우진도 그녀의 손끝이 옷깃에 닿자 망설임을 내려놓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녀를 끌어안았고 은희는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짧은 숨결이 목덜미에 스치자 우진의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어깨를 타고 내려오더니 허리춤 언저리에서 멈췄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을 이끌었다. 우진은 저항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계가 그날 밤 조용히 무너졌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은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언니, 내일 3시 모텔 앞에서 봐요. 나 서영이야. 은희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들켰다. 모든 게 끝났다. 다음 날 은희와 우진은 약속한 모텔 앞에서 서영과 인수를 마주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인수는 차갑게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보, 이혼해. 인수의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지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짐을 쌌다. 인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영은 우진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서명해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요.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결혼 15년이 뭐예요? 서영은 울부짖었다. 하지만 우진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어머니는 은희를 보며 말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은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을 선택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우진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이혼이 성립되고 두 사람은 서울을 떠났다. 작은 지방 도시로 내려가 원룸을 얻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가구도 돈도 가족도. 하지만 서로가 있었다. 형님. 아니, 은희 씨.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고 밤이면 작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삶일까요? 우진이 웃으며 물었다. 은희도 웃었다. 글쎄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은희 씨, 후회하지 않아요? 가끔은 후회해요. 가족들이 보고 싶고 예전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은희는 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해요. 우진은 눈물을 흘렸다. 은희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이었다. 식당에서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은희 씨,
언젠가 우리 작은 카페라도 하나 열까요? 좋아요. 우리 둘만의 공간. 상상만 해도 좋네요. 봄이 왔다. 공원에 벚꽃이 만개했다. 은희와 우진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은희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다. 은희 씨, 우리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하지만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우진이 은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은희는 그의 손을 쓰다듬었다. 어느 날 은희에게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다. 잘 살고 있니?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답장을 보냈다. 네, 엄마.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은희는 우진에게 말했다. 엄마가 연락을 하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그냥 잘 살아요. 2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늦은 봄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단골들이 하나둘 생겼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은희는 환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노을이 지는 어느 날, 우진과 은희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은희 씨,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저와 함께 있어줘서요. 저도 고마워요, 우진 씨.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늦은 봄이 다시 피어났다. 최은희와 강우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진짜 사랑.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와 함께하는 삶 말이죠. 때로는 세상의 시선과 도덕적 잣대가 우리를 올가매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질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었고 그 용기가 그들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피어나지 않은 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